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자삼 우손자삼우.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있고 해로운 벗이 세 종류 있다. 이 말씀은 논어 게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두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관계, 그 모든 것이 설레고 의미 있게 다가오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특히 60대, 70대를 넘어서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노년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어떤 분은 오랜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고 어떤 분은 형제 간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친척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당신의 과거만 들먹이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만 들먹인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억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 힘들었던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과거를 무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뭘 해줬는지 기억 안 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요즘 너는 왜 이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지금의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께 물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죠. 괜찮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김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사이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넌 망했어. 내가 너희 아들 취직 부탁했던 거 기억하지? 김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또다시 과거를 들먹이며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거절했고 그 후로 40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정은 과거의 빚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 하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온고지신.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과거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면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그때 도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갇힌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노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과거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크면 덕이 작아진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불평, 추워도 불평. 자식이 잘해도 불평, 못해도 불평. 정부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까지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오래 산다. 불평하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박 여사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한 분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버릇이 없어.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한지. 나이 들면 아무도 우리를 신경 안 써.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박 여사님은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모임에 불참했는데 그날따라 모임이 유난히 즐거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죠. 박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가 모든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요. 공자께서는 논어 수리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고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서는 긍정을, 부정적인 사람에게서는 부정을 배웁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마음 건강이 우선입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불평을 줄이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당신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 위령공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2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과 인맥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도움을 청할 때만 친한 척하는 사람, 당신의 돈이나 인맥을 이용하려는 사람. 공자께서는 이런 사람을 편벽지우, 즉 편리할 때만 찾는 벗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많은 인맥을 쌓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조카 한 명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다가 자기 아들 취직 시즌만 되면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삼촌 인맥으로 어디 좀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요. 이 할아버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할 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공자께서는 논어 하기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설 수 없다.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평소에 연락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선을 그으십시오.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익히면 군자요. 교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면 소인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능력은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도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존엄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도 못 쓰시네요.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노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고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최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사소한 일에서 계속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은 요리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최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꼈고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공자께서는 논어 2인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데는 몇 번이고 부드럽게 간언하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공경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존엄을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나이 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쌓인 것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어울리지 않고 소인은 어울리되 화합하지 않는다. 노년에 접어들면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자식이 더 잘 되었는가? 누가 집이 더 크고 차가 더 좋은가? 누가 건강이 더 좋고 나쁜가? 이런 비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도 계속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는 손자가 셋이야. 우리는 해외여행 다녀왔어. 이런 말 속에는 자랑이 숨어 있고 그 자랑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장자 소유일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새는 9만 리를 날아도 작은 새를 비웃지 않는다.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다.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정할머니는 오랜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재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정할머니의 자녀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정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이다. 그 후로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공자께서는 논어 헌문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유일무이합니다. 감사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혼자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익자사무를 기억하십시오. 유익한 법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정직한 사람. 둘째, 신의 있는 사람. 셋째, 견문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피곤한 사람보다 3명의 진실한 사람이 낫습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가까이 할수록 더욱 소중해진다. 진정한 벗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노년을 존중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에 멀리해야 할 5가지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과거만 들먹이는 사람. 둘째,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 셋째, 당신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넷째,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다섯째,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람. 공자께서는 평생 인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도 인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 당신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의 만남 후에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보십시오. 피곤하고 우울하다면 그 관계를 재정비할 시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십시오. 공자께서는 73세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공자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성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